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일단 일주일 전에 그 눈이 이쪽이 터져가지고 약간 빨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 보실 때 겁먹을 필요는 없고, 그냥 핏줄이 터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건축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건축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제 이 내용이었죠. 용도 변경. 근데, 용도 변경은 일단 34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아직도 출제될 수 있는 범위는 또 있어요. 자,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라는 게 있더라. 자, 근데 단독은 오리지널 단독, 그리고 다중, 다가구, 공간. 자, 공동은 다세대, 연립, 아파트, 기숙사. 자, 당연히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다중과 다가구는 6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단독주택은 3층 이하라는 사실. 자, 근데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다세대는 660 이하, 연립은 660제곱미터 초과. 근데 이들은 4층 이하라는 사실. 그리고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 자, 그리고 기숙사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출제율은 조금 떨어질 겁니다. 그럼 이제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바로 이거지. 일종 근린생활시설. 그렇죠? 자,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제가 뭘로 끝난다 그랬죠? 원으로 끝난다 그랬어. 그러면 이제 원으로 끝난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원이 아닌 것을 빼가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동식물원. 동물원과 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빠진다. 자, 두 번째 형태로서 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게 병원입니다. 자, 병원은 의료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병원 중에서 의료시설이 아닌 병원이 있죠. 그게 동물병원입니다. 그래서 그럼 동물병원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이 동물병원이 바로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는 겁니다. 작은 것은 1종에, 큰 것은 2종에. 근데 1종, 2종은 지금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구분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원으로 끝나는 형태에서 또 아닌 게 뭐가 있는 것 같더니 학원입니다. 자, 학원은 교육시설입니다. 자, 그런데 학원으로 끝났는데 교육시설이 아닌 게 두 가지 학원이 있었죠. 첫 번째 무도학원입니다. 이건 위락시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운전학원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시설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원이 아닌 거, 원으로 끝났는데 일종이 아닌 거. 자, 이거 정리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장례시설과 묘지 관련 시설은 서로 다르다는 거. 그러면 장례시설과 묘지 관련 시설은 서로 다르는데 중요한 게 있죠? 장례시설과 묘지 관련 시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다? 바로 동물이 포함된다는 사실. 요거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 문장의 용도 변경 하위 순서에 보시면요. 자산 전문 영교 근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 있는 기타. 이게 동식물 관련 시설입니다. 이 앞에 있는 업무까지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동식물 관련 시설인데 그럼 동식물 관련 시설이 동식물원이냐? 아니라 그랬지. 동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바로 동식물원이 아닌 동물과 식물 관련 시설이니까 동물과 식물을 키우는 곳, 그리고 죽이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도축장도 이쪽에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장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하셔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때 이 하이순에서요, 산업은 묘장산, 묘장, 죽으면 산으로 간다 그랬죠? 문화위의 관총, 문화집회, 운수기 판다, 영어, 의사, 노교수, 야영, 교육, 근리는 1종, 2종, 업무는, 여기는 주거 업무니까 단독, 공동, 이렇게 구성된다 그랬죠?
자,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근거는 위로 올라가면 허가, 밑으로 내려오면은 신고, 옆으로 가면은 변경 신청. 자, 근데 근린끼리는 1종, 2종끼리는 변경 신청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럼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다 비교할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일 용도군에서는 제외된다는 소리는 같은 용도군, 위락시설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신청, 변경 신청할 필요 없다. 이 뜻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용 승인은요, 허가든 신고든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은 건축사 설계를 받아야 됩니다. 500만 원 이상 돈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때는 뭐만 적용한다? 허가만 적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지금 4번과 5번의 대상 안에 보세요. 시설구는 하위 신고, 상위 허가. 그럼 여기 허가 있고 신고 있는데 변경 신청도 있잖아. 근데 여기는 변경 신청과 변경 신청 없죠? 그러면은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든 500 이상이 되든 변경 신청은 사용 승인 문제도 안 생기고 건축사 설계 문제도 안 생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응용화 시키면 되겠지. 알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응용을 시키기 때문에 항상 응용적인 문제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면서 아, 여기에 이게 안 되겠구나. 그죠? A, B 공부하고 여기는 C가 없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30회 시험이 훨씬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C를 갖고 출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 B만 알고 있어서 옛날에 맞췄지만 이제는 A, B를 안 다음에 C도 없구나.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하라는 게 아니야. 차근차근 그렇게 연습을 해 나가게 제가 할 거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건축 절차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이 허가 절차였어요. 자, 허가와 관련된 건데 그걸 알기 전에는 바로 이 첫 번째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일단은 건축법은요, 연도가 나오면은 무조건 2년이잖아. 그쵸? 모르면 2년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러면 이제 알아둬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다 했죠. 자, 바로 연장이나 신고가 나오면 1년, 가설이나 공장이 나오면 3년, 특별히 나오면 5년, 이게 아니면 2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식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연도는 이것만 알면 해결합니다. 건축법은. 그리고 여기는 건축법이에요. 다른 법에서 써먹으면 안 돼. 연도 공식은. 자, 사전 결정은요, 미리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허가 대상에서 미리 하는 건데 뭘 미리 하는 거냐? 허가 신청을 예약하는 것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럼 허가 신청 예약이야. 그러니까 예약은 허가 신청을 예약했으니까 뭘 해야 되겠어? 허가를 신청해야 되겠지. 근데 허가 신청을 안 하면 실효됩니다. 몇 년? 2년. 자, 그리고 통지한다 그랬죠? 통지는 며칠? 7일.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건축물의 허가 신청 예약이잖아요. 그러면 땅은 예약이 안 했지. 근데 땅이 우선이거든. 그럼 땅은 했다 치고. 그래서 간주된다 그랬죠? 의제되는 경우. 그게 개발행위 허가, 전용, 그리고 하천 조명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 보전산지가 중요하다 그랬지. 보전산지는 무슨 지역에 하나인다? 도시지역에 하나인다. 그래서 보전산지 딱 그러면은 마지노선. 아시겠죠? 다 결혼 안 해. 그죠? 끝까지 안 하는 게 보전산지야. 근데 더 이상 할 사람이 없으면 이제 뭐 해야 되겠어? 보전산지가 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우리가 관농자는 아직도 많이 할 곳이. 근데 도시지역은 이제 없잖아. 하다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건드는 곳이 보전산지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건축 허가권자는요, 시, 군, 구청장. 항상 건물이 있으면 누구를 찾아가지 고민할 거 없어. 시군구청장이 우선입니다. 자, 시군구청장이 우선인데 예외가 있더라. 그게 바로 21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연면적 합계가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 15층짜리, 14층짜리 여러 개 건물이 21층짜리 건물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 합쳐봤더니 바닥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거야.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유는
위험하니까. 20층하고 21층은 위험성 문제예요. 그래서 안전의 문제가 더 있기 때문에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줬거든. 그러면 이건 누구의 안전이냐? 강아지의 안전이 아니라 사람 안전. 사람의 안전이니까 사람이 별로 없으면 아무리 높아도 소용이 없지. 그래서 항상 찾아라는 게 이거라 그랬죠. 공장, 창고, 제외. 그래서 21층 연면적 합계 10만 나오면 혹시 공장, 창고 있는 걸 먼저 찾아보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없으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있으면은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건축 허가권자는 아닌데 이런 경우 똑같이 승인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사전 승인권자고 사전 승인권자가 도지사입니다. 도지사는 건축 허가권자는 아니다. 자, 그러면 사전 승인권자인데 뭘 사전 승인하냐? 이거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여기에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10분의 3 이상 증축도 포함된다 있죠? 자, 사전 승인권자는요, 교주, 자수가 있는데, 자, 여기 교주 있잖아, 교주. 자, 교주는 누굴 좋아한다 했어요? 유숙이. 유락시설, 숙박시설. 자, 자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했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음식점 같이. 자, 그리고 도지사는요, 허가권자가 아니니까 당하지는 않겠지. 하지만 도지사는 허가를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허가 제한은 자기 밑에 있는 하급관리를 허가 제한한다 했죠? 그 하급관청은, 자, 장관은 모든 허가권자가 될 것이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치구청장이 될 것이고,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장관은 중립층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어. 근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중립층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제한을 할 때는 반드시 장관한테 보고를 하라 그랬죠. 근데 장관이 지나치다라고 판단한다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통보하고 공고가 있는데, 자, 통보는 공고가 있어. 근데 통보는 제한권자가 통보하고 공고는 허가권자가 공고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한권자가 제한을 통보하면 그걸 받은 허가권자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공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재통, 허공 이렇게 구성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이 건축 허가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이제는 건축 신고, 가설 건축물 사용 승인인데요. 자, 우리는 이런 말을 씁니다. 미리 신고하면 허가로 환수하겠다. 자, 우리가 신고는 나중에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요. 건축물은 만들어 놓고 문제 생기면 철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신고하면 허가로 간주하겠다. 자, 그래서 신고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85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 그렇죠? 그러면은 관농자인 비도시 지역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겠는가? 신고만 하고 있더라. 그게 어떤 경우냐? 미안한 경우. 미안해. 그렇죠? 그래서 200제곱미터 미만 플러스 3층 미만인 경우는 가능하더라. 근데 대수선을 할 때도 역시 200 미만, 3층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수선은요,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이 있는데 이 중에 수선한 경우. 자, 그러면 내가 3층짜리 건물을 수선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신고받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어떤 경우냐? 주요 구조부 수선. 이때는 층수도 상관없고 면적도 상관없더라. 근데 이 주요 구조부는요, 내기, 바보, 지주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방화 안에는 방화가 포함되어 있다 했죠. 아니, 바닥 안에는 방화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주계단 안에는 피난 계단이 포함되어 있다. 있죠?
자, 바닥 안에는 방화가 포함되어 있고 주계단 안에는 피난 계단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 내용은 대수선에서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문장의 주요 구조부는 대수선 문제니까 바로 방화와 피난이 같이 들어가 있어도 똑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축인 경우에는 높이 3m 이하,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무슨 공장? 이 공장 500 이하, 2층 이하, 그리고 창이 주사, 창고 200, 축사 400 이하,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죠. 자, 신고 나오면은 무조건 몇 년? 1년. 연장 1년. 자, 그리고 가설건축물은 어떤 게 가설건축물이냐? 단단하지 않고 3인데 몇 층이야? 3층이야. 그리고 존치기간은 3년 이내. 그래서 가설 신고해도 3년, 가설 연장해도 3년. 자, 그리고 새롭지 않고 분양이 아닐 것. 자, 근데 우리는 이 가설 건축물과 관련돼서 신고 사유가 있었죠.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사용 가설 건축물이 있었는데, 근데 숫자 갖고 제가 장난치는 경우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몇 조? 10조. 여기는 이하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비닐 100. 비닐만 이상이 된다 그랬지. 그리고 야외 흡연실. 그럼 여기가 얼마가 나온다? 5라가 나온다 했죠? 50 이하. 요거. 근데 신고는 21층이 나올 수 없죠. 가설 건축물도 허가 신고 규정에 21층이 나올 수 없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신고도 누구한테 해야 된다는 거야? 시장군수, 구청장. 그럼 가설 건축물 허가도 누구한테 받아야 되겠어요? 시장군수, 구청장. 가설 건축물 신고도 누구한테 해야 돼? 시장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일단 다 시장군수, 구청장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용도를 변경할 때도 시장군수, 구청장. 모든 게 다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다가 건물 만들 때 21층 이상과 10만 제곱미터 이상 나올 때, 아, 이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 뭐라 그랬어요? 제1, 그래서 1%. 그러면 안전관리 예치금은 보증금이니까 국가 똘마니는 제외한다 그랬고요. 자, 사용 승인은 허가권자가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누구는 아니다. 도지사는 아니다. 그리고 임시 사용 기간은 몇 년인데? 2년인데. 그런데 연장은 1년이어야 되는데 이때는 뭐 한다 했어요? 연장의 횟수 제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요 말뜻만 아 맞다 이거였지 하면서 들었을 때만 일단 알면 되는 거예요. 들었을 때도 모르면 새로운 거잖아. 근데 들었을 때 알면은 아 이거였지 이걸 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내 거화 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운 게 대지와 도로였죠. 자, 대지와 도로에서 보시면요. 우리가 구조 안전과 관련돼 있는데 여기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었죠? 근데 목구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어디는 아니라고 그랬어? 주택은 상관없다 그랬지. 그래서 주택은 그냥 다 된다. 1층짜리여도 주택은 무조건 다 된다. 자, 그리고 높이는 13m 이상, 처마 높이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는 10m 이상. 자, 난간은요, 1.2m 이상. 옥상 나와있습니다, 옥상. 자, 5. 몇 층 이상? 5층 이상. 그런데 5층 이상 옥상에 가보면 없는 게 있다고 그랬지. 무엇은 없다고 그랬어? 동전 없다고 그랬어. 동식물원과 전시장은 없다. 자, 그 다음에 헬리콥터 H 11층 이상, 그리고 만땅, 만제곱미터 이상. 자, 승강기는 5층짜리 건물에는 없더라. 그럼 몇 층 이상이다? 6층 이상이 있더라. 그런데
6층짜리 건물에 다 승강기가 있는 건 또 아니더라. 그러면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 같이 플러스된 경우. 자, 비상용 승강기 B죠? 비상용이니까 31m. 그리고 초과. 자, 차면시설 나오는데 차면시설은 몇 메타 이내? 2m 이내. 자, 그러면 차면시설이 2m 이내 이렇게 구성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1m 이내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틀리다는 거. 1m 이내가 맞다고 해버리면 2m 이내가 안 나오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법은 이상이 나오거든, 이하가 나오거나, 초과가 나오거나, 미만이 나오거나, 이내가 나오면은 요 법률적 숫자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1m 그럼 맞아요? 틀려요? 그럼 맞죠. 아시겠죠? 국어적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국어적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내, 이상, 미만, 초과, 그죠? 그런 이하, 이런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범줄적 숫자. 그 다음에 다른 숫자만 나왔다 그러면은 이때는 그 안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범죄 예방에 CCTV가 있는데 CCTV는 주택 중 단독과 다중 빼고 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다가구부터는 다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근데 범죄 예방 CCTV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죠. 바로 동식물원, 그 다음에 도서관, 그리고 연구실. 그렇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도서관은 우리가 층간소음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도서관은 위아래 층간소음 장치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옥상 조경은 조경 면적 3분의 2 이상 인정하고 전체는 100분의 50을 초과 금지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조경은요, 해서는 안 되는 곳이 이미 나무가 있는 곳, 녹관 농자, 그리고 볼 사람 없는 경우, 공장, 축사, 물류시설이에요. 근데 물류시설은 확인해야 될 게 있지. 주거나 상업지역에서는 나무를 심을 수 있다 하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자, 공개공지입니다. 공개공지는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 중공업. 자, 이곳에만 공개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 5천 이상일 때. 근데 여기다가 하더라도 5천 이상일지라도 농수산물 유통은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운수시설은 여객용만 해당되기 때문에 화물용은 해당되지 않는 거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도로와 대지 적도무가 있는데요.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하면 돼요. 근데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6m에 4m 접한다고 그랬죠? 근데 공장은 3000. 그렇죠? 공장은 3000제곱미터가 6m 이상에 4m 이상 접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은 3하고 7한다고 그랬지.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이제 뭐 34일 때 출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뭐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본다면 건축성과 관련된 게 양쪽에 다 땅이 있으면 둘 다 희생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무슨 선으로부터? 중심선부터 소요너비 2분의 1. 한쪽에만 땅이 있으면은요,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 그리고 이 미달된 부분은 면적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높이 4.5m 이하는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4.5m 이하는 건축선 수직면을 넘으면 안 돼. 밖으로 튀어나가면 안 되는데 문제는 지하야. 지하는 가능하다. 근데 이 지하는 지하라고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지표? 이게 땅이죠? 어딨죠? 아래. 그러니까 땅 아래는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렇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장례시장이 나와 있어요. 장례시장은 자산 전문 영교 구증기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산. 그럼 두 번째 들어가요.
자, 종교시설은요, 문화 위의 관종, 문화시설입니다. 그러면 자산 전문이니까 네 번째 들어가겠죠. 그러면 두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간 거지. 그러면 허가다, 신고다. 신고. 그래서 항상 이 화살표 표시 잘해야 됩니다. 뒤에가 내려갔으면 신고, 뒤에가 올라갔으면 허가, 옆으로 갔으면 변경, 신청. 자, 42번은요. 연면적 합계가 10분의 3의 증축이고 층수가 21층 이상이 돼요.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건 뭘 찾아라 했어? 공장, 창고는 제외된다 그랬잖아. 그럼 공장, 창고 있는 걸 봐야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렇죠? 공장은 아니라는 사실. 자, 43번 보세요. 여기는 지금 봤더니요, 뭔 말인지 모르는데 연도가 나왔어. 그럼 연도 공식이잖아. 근데 연장이 나왔으면 몇 년이 나와야 돼요? 1년. 근데 앞에 거는 모르면 몇 년이 나와야 돼요? 2년. 이렇게 본다. 자, 여기서 말하는 3년, 2년은요,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에서 제한할 때 3년, 2년이 나오죠. 문화재, 그죠? 수목, 무량농지,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거 나올 때는 뭐라 그랬어요? 제한이 시임이 거쳐서 3년, 연장은 시임이 없이 2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3년, 2년이고 건축법은 2년, 1년이야. 그래서 우리가 국토계획법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했죠. 그건 공식이 없으니까. 근데 건축법은 연도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 왜? 공식으로 찾아낼 수 있으니까. 자, 44번. 이게 중요합니다. 273층. 자, 그럼 여기서 이미 200 넘었죠? 3층 미만 넘었잖아요? 자, 보세요. 200 미만, 3층 미만이 나와야 되는데 넘었어. 근데 뒤에 뭐가 나와 있어? 수선이 나와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는 수선이 나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 필요가 없어. 왜? 앞에만 보면 돼. 이게 주요 구조부 수선이면은 층수 면적 상관없이 신고. 주요 구조부 수선이 아니면은 무조건 허가 받아야 돼. 근데 방화벽은 방화가 들어가면 내기 바보 지주에서 바닥 안에 뭘 포함한다 했죠? 방화. 그럼 방화는 주요 구조부가 되겠죠? 자, 그러면 대수선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에는 허가가 아니라 뭘 받는다? 신고.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문장이에요. 자, 45번 문제는요, 2층 이상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난간 설치해야 되겠지. 그때 난간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생각하면 된다 했죠? 나이 몇 살? 12살이 1.2m 이상. 그래서 2층 이상과 옥상 광장이죠. 우리가 1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여기 옥상으로 만들어준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옥상 광장인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46번 문제 보시면요. 면적 4,000제곱미터의 대지에 건축하는 뭐 나와 있어요? 공장 나와 있습니다. 적용해야 되느냐? 자, 적용 문제가 나왔는데 공장과 면적 4,000이 나오면 4,000이 중요합니까? 공장이 중요합니까? 공장. 그럼 이 앞에는 신경 쓸 게 없고 공장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 이 공장 자리에 물류시설이 나온다면 어느 지역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는 적용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류시설이냐 공장이냐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 자, 47번입니다. 여기는 일반 공업지역이고 나와 있고요. 공개공지 나와 있잖아. 그럼 일반 공업지역에는 공개공지 설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왜? 공개공지는 24시간 다 사람들이 돌아다녀야 된다 했잖아. 근데 공업지역에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준. 그러면 여기는 일반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되겠어? 준이 나와야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준공업지역에 이렇게 하면 맞아. 그럼 이제 준공업지역이 나왔다. 그럼 하나 더 봐야 돼. 어디? 요거. 종합병원은 신경 쓸 거 없어.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준공업에서 종합병원 그러면은 여기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지금 여기는 안 써졌는데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치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그럼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이 나오거나 화물용 터미널이 나오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비교하시면 돼요. 이 자리와 이 자리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48번은요. 도로를 지정한대요. 자, 지정도 하지만 폐지 변경도 하거든. 근데 폐지 변경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정을 할 때는요. 반드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 예외가 있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경우. 자, 우리가 국토개입법은 뭐 경미한 경우는 심의도 안 거치고 그랬는데 건축법은 무조건 심의 거쳐야 돼요. 건물 무너지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건축법은 무조건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심의를 거치는데 어떤 경우에 대해서 동의 안 받느냐? 오랫동안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해외 부재라 그랬죠? 이런 경우에는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 문제는요. 자, 이거 간단하죠? 여기 공이 나왔으면 숫자 몇하고 칠한다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2가 아니고 3이겠구나. 아시겠죠? 공이 나오니까 3. 일반적으로는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6m 이상의 4m는 접하는데 공장은 얼마가 나와야 된다? 3,000. 자, 그 다음에 50번 문장은요. 지금 이 문장에 보면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한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때는 소요, 너비만큼이죠. 그리고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해 본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것을 복습을 잘 해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 수업, 면접부터 정리할게요.